세계 인물을 만나보는 국방초대석 순서입니다. 간호사관학교 생도로 시작해서 30년 동안 간호장교로서 다양한 근무지에서 활약했던 분이 있습니다. 바로 양은숙 예비역 중령이십니다. 양은숙 예비역 중령이 30년의 여정을 담은 엄마 군인이 전하는 사랑의 백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은숙 예비역 중령을 연결해서 30년 동안의 군 생활에 대한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연결하죠. 양은숙 중령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엄마 군인 양은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귀한 시간에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 꼭 뵙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책에 엄마 군인, 군인 엄마를 구분해서 얘기한 것도 재밌던데 그 엄마 군인으로 30년 뭐 이렇게 가까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30년 군 생활을 마치고 전역을 하셨는데 전역은 언제 하셨습니까? 네, 저는 전역을 2018년 6월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역한 지 한 26개월 됐습니다. 아, 꽤 됐네요. 네네. 그렇군요. 저는 책을 읽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네. 전역한 지 얼마 안 된 기분으로 읽었거든요. 네. 전역한 분들이 글을 쓰는 경우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시죠. 많으십니다. 회고록을 많이 쓰십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얼마나 절절하게 쓰셨는지 네. 그 군본부 30년을 전역하는 수레가 네. 아주 너무 가슴에 와 닿고 공감 가더라고요. 아, 고맙습니다. 지금 중령님으로 불리는 게 어떻게 좀 자연스럽습니까? 조금. 안 그래도 이렇게 중령님하고 불러주시니까 또 조금 새롭습니다. 아, 그러시죠. 반갑고요. 네, 아직 3년도 안 된 세월이니까. 네, 30년에서 3년? 얼마 안 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자, 간호장교로서 군 생활을 하셨는데 어떤 네. 계기로 간호장교가 되겠다는 꿈을 갖게 되셨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처음 지원할 때가 예전이니까 네. 꽤 오래됐죠. 요즘처럼 이렇게 정보가 많을 때가 아니었는데요. 네. 이제 고향이 강원도 동해입니다. 아, 네네. 네, 그 해군 1함대가 있는 지금은 이제 꽤 큰 이제 군사 도시인데 네네. 저는 동해에서도 한참 들어가는 좀 산골 소녀였어요. 네. 근데 이제 친한 친구 아버님이 그때 해군 1함대가 막 커지고 동해항이 생기면서 네. 이렇게 이사를 오시면서 새로 전학 온 친구랑 친했는데 네. 이제 그 집에 놀러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해군에 관심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네. 그래서 세상에 해군 사관학교라는 곳이 있구나. 네, 그럼 네, 나는 네. 여기를 가봐야지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어허. 그때는 여생도를 선발하지 않더라고요. 네네. 네. 사실 제가 뭐 수영도 잘 못했습니다. 네. 근데 마침 그때 이제 제가 작은 오빠가 화천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었는데 네네. 그 국방일보에 국군 간호사학교 입시 요강이 이렇게 난 거를 오려서 예전에 이렇게는 군에서 부모님 전 상서 하면서 많이 편지를 보냈잖아요. 네. 네, 그 속에 같이 넣어서 보내줬어요. 아. 그래서 처음으로 저희 여고에서는 처음으로 제가 간호사관학교에 지원을 했고 네. 운이 좋아서 합격을 했습니다. 운이 좋아서는 아니고 실력이 있어서죠. 그러면 그게 1980 몇 년이죠? 제가 88년도 88년. 1학년 생도로 들어갔습니다. 올림픽이 있던 해네요. 네, 올림픽 해입니다. 네. 그때 4년제로 바뀐 지 얼마 안 됐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너무 우리 아나운서님 잘 아시네요. 제가 83년도부터. 네. 잘 알죠.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그 네. 간호사관학교 폐지 움직임이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키우자는 분위기가 있었죠. 네. 그래서 4년제가 됐는데 제가 방송할 때 조금 일조가 있었죠. 이렇게 많은 곳에서 진짜 많은 분들이 그 필요성을 인식하시고도 도와주셔서 네. 이렇게 또 국가 위기 때마다 이렇게 활약할 수 있게 그럼요. 여건을 마련해 주신 덕분이기도 네. 합니다. 그 군 간호장교는 사실 의료적인 측면만 강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군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군인이면서 그럼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흔히 이제 군인과 간호사의 중간 정도로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사실은 그 독특한 고유 명사로 간호장교를 인식을 하시면 네네. 간호 플러스 장교가 아닌 그냥 간호장교 하면 네. 조금 더 이렇게 인식이 쉬우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독특한 위치입니다, 사실은. 소위로 임관해서 첫 부임했을 시절 얘기 좀 들려주세요. 소위 때, 제가 존경하는 이규진 아나운서님도 처음 방송하실 때 생생하시죠. 네네, 기억이. 처음 근무지, 처음 만났던 분들. 그렇습니다. 또 스튜디오의 구성, 이런 장비 이런 게 서운하시지 않습니까? 네네. 네, 저도 이제 많은 분들이 처음 근무지, 특히 군인들은 소위 때 첫 부인 줄 오래 기억하시는데요. 네. 저는 이게 국군 논산병원에 근무를 했습니다. 네. 네, 지금은 훈련소 안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연무대역 바로 옆에 있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소위 때 갔는데, 소위들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용기만 이렇게 충전했지, 사실 실무를 이제 많이 익혀야 될 게 많으니까, 네네. 매일 배우고 익히고, 또 혼자 업무 다 못하면 동기들이 같이 도와주고, 또 빠뜨리면 선배한테 혼도 나가면서, 네네. 이렇게 배우고, 또 한번 혼나면 또 이렇게 좀 풀주고 있으면, 다음날 또 선배가 또 집으로 또 불러서 집밥도 해주시고, 네네. 그러면서 지냈고, 다른 곳하고 좀 다르게 훈련소가 가까이 있으니까, 네. 이제 훈련병들이 처음 오면 이 훈련과 이 강도 높은 체력을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은 네. 한여름에도 폐렴 환자가 많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 폐렴이 사실 간단한 질환이지만 또 급속하게 위중하게 이렇게 상태 변화가 심해지는 환자들도 몇몇 기억에 남고요. 네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긴장하면서 이렇게 지냈던 시간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때는. 네.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젊음으로 빛나던 그 시절의 계급은 소위가 아니라 쏘이가 네, 소위입니다. 자연스럽게 쏘이라고 그러시는 걸 듣고 그렇다. 그 당시엔 쏘이였다. 이제 그렇게 출발하셔가지고 참 간호장교로서 다양한 곳에서 근무하면서 책을 보니까 상당히 여러 일을 하셨더라고요. 특히 네. 어떤 곳에서 임무를 수행하는지 간추려서 좀 들어볼까요? 네. 제가 이제 책 첫머리에 주 외람되게도 네. 산전수전 플러스 공중전의 경험을 졸업했습니다라고 적었는데요. 그게 맞습니다. 예전 어른들이 왜 네. 조금 더 이렇게 강도 높은 경험을 산전수전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거기에 플러스 공중전은 주로 아마도 응급환자 헬기를 많이 구성했던 그런 공중전이 많았던 것 같고요. 네. 저는 주로 강원도 양구나 하천 이런 곳에서 조금 예전에 그래도 군병원은 춘천, 원주 이렇게 전방이라고 해서 도시 가까운 곳에 그랬습니다. 있었는데 네네. 네. 저는 거기서 조금 더 이제 사단이 근접한 곳에 근무를 좀 많이 하게 되었고 네네. 또 그곳이 좋았습니다. 네. 그랬고 이제 중2 때는 이제 수술특기 교육을 받아서 수술실 근무를 좀 많이 했고요. 네네. 네. 그리고 결국은 가장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은 국군 수도병원 수술실이면 네네네. 사실 전국에서 군 응급 환자들이 매일매일 헬기로 후송와서 그곳에서 좀 유중한 처치를 받는 곳.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의 아픔도 좀 보고 그렇군요. 겸허해지기도 하고 많이 울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전에 그 미국 TV 드라마 시리즈에 나왔던 매쉬에서 봐서 네, 좀 네. 압니다. 이동일과 네. 병원의 생리가 어떤 것인지. 전쟁이죠. 네, 뭐 전쟁.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군의관은 퇴근하면 그래도 편히 좀 잠자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은 모양이죠. 네, 군의관도 이제 대학병원급이나 이런 체계가 두터운 곳에서는 네. 과별로 정형외과 그러면 정형외과 의사분들 여러 명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나누어서 당직을 하면 되는데 네. 저희가 전방에 있는 군병원이나 특히 사단 의무대 이런 데는 네. 한科에 한 분씩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그러면 당직을 돌아가면서 하고 네. 해당 과 진짜 중증 환자가 오면 네. 아무 시간대라도 불려와서 다시 이제 그 환자를 다시 보고 네. 다시 숙소로 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응급 대기를 많이 나누어서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 힘드셨겠습니다. 자, 뭐 궁금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데 네네. 잠깐 치러서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그 간호장교들의 활약이 대단히 빛났던 그런 해였습니다. 중령님도 과거 신종플루나 메르스 등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그런 활약을 하셨을 겁니다. 그때 혹시 두렵지 않았습니까? 두려움은 다 사람이면 누구나 갖고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신종플루 때는 사실 병원하고 이동진료반 다니면서 부대 장병들의 지친 수행을 현장에 잘 하고 계신가를 많이 도와드렸고요. 네네. 메르스 때는 신종플루 학습 효과가 있어서인가 이제 군부대는 차분히 선제적으로 이렇게 동요 없이 잘 대응하셨는데 네. 저희가 기억해 보시면 초기 때 이제 의료진이 민간병원에서 많이 격리가 되어 갔습니다. 네네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처음 보는 질환이 확진자가 나고 사망자가 막 뜨면서 국민들이 좀 공포스러워해 많이 그렇습니다. 했었었죠. 네. 그러고 현장에서 의료진 감염이 30%가 넘다 보니까 특히 간호사들 의료진이 많이 감염되고 저희도 좀 두려웠는데 네. 대청병원에 저희가 최초로 군 의료 지원단이 투입이 되게 되었어요. 네. 대청병원이 대전에 있는 병원인데 그곳에 이제 확진자가 나오고 이제 의료진이 많이 이렇게 격리되다 보니 병원이 마비가 되니까 환자들 돌보기 힘들어서 네. 보건복지부에서 국방부를 요청을 해서 국방부 내에서도 그때가 상황이 대전병원도 이렇게 전담병원을 운영을 하고 수도병원도 격리병상 운영해서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군 의료 인력을 최대한 줄여서 이제 지원을 받아서 한 24명을 꾸려서 저희가 갑자기 투입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뭐 보호복도 가면서 저희가 한 이틀 동안 따로 훈련을 따로 하고 네. 격리구역을 설정하고 네. 그래서 대청병원에 딱 들어갔는데 이 느껴지는 병원의 고요함이 굉장히 공포스러웠던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가장 힘든 건 이제 환자분들이 보호자를 못 만나는 것들, 그 일상생활을 못 하시니까 저희도 환자분들과 똑같이 이제 병원과 근무지, 숙소와 근무지만 딱 왔다 갔다 하면서 거의 격리성 상태를 유지하면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도 그렇겠지만 네. 이제 저희가 결국 생활 속의 거리두기랑 같이 의료 활동이랑 합쳐져서 간다면 이겨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PKO 의료지원단으로 사라도 다녀오셨다면서요? 네, 서부사라를 1999년 10진에 다녀왔습니다. 아, 네. 오래됐군요. 네. 거기 참 힘드셨을 것 같은데 이제까지 참 힘들고 보람된 일 많이 하셨겠지만은 그 보람은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간호장교로서. 간호장교로서 보람은 역시 응급 현장에서 환자들 잘 조치하고 그분들이 이렇게 잘 나아서 일상으로 돌아가시는 걸 함께하는 그 순간이 가장 보람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역시. 모든 의료진이 그럴 겁니다. 그러시죠. 근데 참 남편도 군인이시라고요? 네, 군인입니다. 현역이십니까? 전역? 네, 아직 현역이고요. 네. 같은 부대는 한 번도 근무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네. 혹시 같은 부대 근무하다 만나신 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진 않고 저희 친구를 그 아는 분한테 소개시켜주러 육사에 네. 놀러 갔다가 어허. 남편도 저도 왜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네, 옆에 네. 나온 사람들이 뭐 인연이 그렇게 닿았습니다. 자녀는 어떻게 되십니까? 자녀는 딸 하나 아들 하나 있습니다. 네. 혹시 아드님은 좀 군에 네, 입대를 아들은 이제 휴학하고 군에 있고 딸은 대학생이고요. 이 친구들 별명이 그래서 유쾌한 걸, 네. 멋지군이고 네네. 네, 이름이 참 전국을 그렇군요. 엄마랑 같이 다녔습니다. 네네네. 그 책에 군인 엄마와 엄마 군인의 얘기를 해서 그거 참 재밌게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셔서 봤는데 군인과 엄마의 역할을 모두 하신 분 아니세요? 참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엄마 군인이 무엇냐고 많이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이제 딸이 그랬습니다. 자기 엄마는 이제 군인이니까 엄마 군인이고. 본인이 군인인 경우. 네. 저 면회원 군인 삼촌 엄마는 이제 군인 엄마인 거죠. 네. 근데 아이들은 사실 이제, 전국을 진짜 행군처럼 전학가 이제 이사가 많아서 힘들었을 텐데도 여행처럼 잘 살아줘서 감사하고요. 그렇죠. 네. 가장 힘들었던 시간은 역시 제가 책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 네.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인 거죠.
부대가 혹한기 훈련을 나가야 되는데 아이가 2살, 3살인데 얘가 막 열이 나고 감기가 나는 그런 순간. 네, 그렇죠. 네. 근데 그 순간을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오늘 후배들은 아직도 그렇게 그 시간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엄마 군인들이. 네. 국민들이 그걸 잘 알고 있고 네.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힘든 그렇죠. 분들이신데 그 책은 얼마 동안 쓰신 겁니까 이게? 처음에 책 쓸 생각을 못하고 그냥 기억나는 것들 적어보자 하고 이제 반출을 한 1년 정도 이렇게 뭐 네. 일기 쓰듯이 이렇게 썼다가 네. 한 1년 뒤에 다시 돌아보면서 네. 이제 아이들하고 이걸 좀 자서전을 어느 정도까지 약간 스페셜로 좀 오픈하면 좋을까라고 물었을 때 네. 네. 아이들이 같이 사진도 골라주고 이렇게 하면서 네, 작은 역사를 한번 이렇게 기록을 남겨놓는 게 개인적으로도 그러셨구나. 또 후배들께 조금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랬습니다. 글을 참 잘 쓰셨더라고요. 주변 분들이 너무... 책을 읽고 뭐라 그러던가요? 그냥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 네, 그러시고요. 편안하다고 하셔서 편안하게 읽히시면 감사하다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많은 군의 후배들이 그 중령님의 책을 보며 공감하고 또 위로를 받지 않을까 싶은데 끝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군인으로서 열심히 복무하는 장병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고 가족들에게도 한 말씀 하실까요? 네, 짧게 말씀드리면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요 한 말씀이 될 것 같고요. 네. 네, 전역을 했지만 여전히 저의 정체성은 군인이거나 또는 군인 가족입니다. 네. 올 봄에 어떤 부대 이제 간부들 성인지 교육을 잠깐 갔었는데 복도에 네. 군인은 군복 입은 그 자체가 명예다 하고 써 있었어요. 네네. 제가 진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때 인성교육을 오후에 하면서 용사들 표정을 보니까 참 밝고 환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분들이 스스로 명예에 대한 자기 기준과 정의를 갖고 생활하시는 거는 참 멋지다 하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네. 제가 참 많이 좀 배우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좀 더 많이 배워서 남들이 아닌 군인들께 군에게 돌려드리고자 이렇게 마음 먹고 있습니다. 네. 네, 가족들은 이제 또 똑같이 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네네. 네. 참. 네, 그리고 다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가를 위해서 젊음을 다 바치셨는데요. 전역 후에 또 다른 행복한 세월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책 잘 봤고요. 많은 분들의 네. 사랑을 받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국방초대석 오늘은 30년의 군 생활을 마치고 그 여정이 담긴 책 엄마 군인이 전하는 사랑의 백신을 내신 양은숙 예비역 중령님을 연결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